법무법인 영민의 변호사 박희영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하고자 할 때 혹시 내가 사기죄로 처벌받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도 약속된 날짜에 갚지 못하면 민사에서 이를 채무불이행이라고 부릅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약속된 날짜에 갚지 못하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고 원칙적으로 이는 민사의 문제로서 채권자는 민사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린 돈을 못 갚는 것은 이처럼 원칙적으로 민사의 문제이지 형사의 문제는 아닙니다. 형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형사재판을 통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돈을 빌려 갚지 못한 것이 민사 문제를 넘어 형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하고자 할 때 사기죄로 처벌받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의 문제이지 형사 문제인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 의사와 변제 자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를 시작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수사를 거쳐 공소 제기로 형사재판에 이르더라도 사기죄의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것이 사기죄가 되는 예로는 돈을 빌릴 당시 선순위 채권이 2억 원인데 1억 원이라고 문서를 위조했다거나 도박을 하기 위함인데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속여서 돈을 빌렸다거나 또는 이제 사업이 곧 망해서 자재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줄 수 없을 것이 너무나 뻔한데도 거래처에 자재 납품을 발주했다거나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결론을 짓자면 돈을 빌릴 때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 갚지 못한 것은 민사의 문제이지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라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하더라도 그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위와 같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 않는 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경우 채무자가 실제로 수사를 받는지 처벌까지 받는지는 위에서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갚지 못한 것이 사기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그 채권자의 채권은 비면책이 됩니다. 즉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고 그 채권만은 끝까지 다 갚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